아범입니다. 오늘은 화순의 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을 다루겠습니다. 아범이 다크한 나이트메어로 초대하겠습니다. 나이트메어 시작하겠습니다. 2013년 4월 말, 마을 사람들은 평소 자주 보이던 할머니의 모습이 사라진 걸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집은 적막했고 남편 혼자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이상하게 무심했습니다. 이웃들은 아내의 행방을 묻지만 남편은 나갔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속에는 아무런 감정도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가여운 촛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마을에는 점점 끝없는 다크가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의 평온은 불안으로 얼룩져 갔습니다. 아내의 아들이 전화를 걸어 어머니의 안부를 확인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냉장고에 있어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가족은 경악했고 곧바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다들 남편의 말이 지적장애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말실수일 거라 여긴 겁니다. 경찰이 도착해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안에는 정체 모를 자루들이 얼어붙은 채 쌓여 있었습니다. 얼핏 보기엔 고기 덩어리 같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섬뜩한 질감이 드러났습니다. 싸늘하게 얼어붙은 살점,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난 뼈, 경찰은 곧 이게 단순한 육류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정밀 감식 결과 자루 속에서 나온 건 다름 아닌 실종된 아내의 시신 조각이었습니다. 가여운 촛불은 무참히 훼손된 채 냉동실 깊숙이 봉인돼 있었습니다. 마을을 지탱하던 따뜻한 존재가 차갑게 갈라진 조각으로만 남은 순간 경찰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다크페이스는 순순히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왜 그렇게 끔찍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만 내뱉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아내가 자신을 도와달라고 했던 일들을 귀찮다고 여겼고 술에 취한 채 분노를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늘 그를 술에 취해 있는 모습으로만 기억했습니다. 농사일을 도맡던 아내와 달리 그는 당황하며 술에 기대어 살았죠. 그날도 아내가 주머니 속 돈을 빼앗으려 하자 그는 돌연 격분했습니다. 그 순간 다크페이스의 내면에서 끝없는 다크가 폭발하며 아내를 향한 폭력이 시작된 겁니다. 그는 창고에서 1m가 넘는 도구를 들고 아내의 다리를 내리쳤습니다. 가여운 촛불은 쓰러지면서도 왜 이래 정신 차려요라며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다크페이스의 분노는 이미 인간의 선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고 반복해 내려쳤습니다. 숨이 끊어진 뒤에도 폭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쾌락이 엉켜있는 듯한 그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어 그는 부엌에서 칼과 도끼, 가위까지 들고 아내의 시신을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게 울리는 금속 소리, 그 공간을 덮은 건 사람의 비명이 아니라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토막난 시신은 단순히 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비료포대에 담겨 밭과 정화조에 버려졌고 일부는 개 사육장의 먹이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의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것을 씹으며 오히려 속이 시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아,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 경찰은 차마 믿기 어려운 진술을 들으며 몸서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망설임조차 없었습니다. 다크페이스는 40년을 함께한 아내를 단 한순간의 분노로 무너뜨렸고 이후에도 끝없는 다크 속에서 쾌락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아범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이 얼마나 차갑고 참혹한 고백입니까?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건 충격뿐이었습니다. 사라진 비료포대 3개는 개 사육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사육된 개 6마리에게 아내의 시신 일부가 먹이로 주어진 겁니다. 경찰은 현장을 확인하며 차마 눈을 마주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다크페이스의 태도는 후회와 반성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찰에게 속이 시원하다고 말했습니다. 가여운 촛불을 향한 그 무자비한 행동은 단순한 분노 폭발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찰과 전문가들은 혹시 그가 본래 사이코패스 성향을 감추고 살아온 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에서 쟁점은 그가 가진 지적장애 3급이었습니다. 대략 초등학생 수준의 지능이라 판단되었지만 경찰은 그의 행동 능력이 너무 치밀하다고 느꼈습니다. 혼자서도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하며 먹이로 주는 일까지 해낸 겁니다. 단순한 충동으로만 설명되기 어려운 행적이었습니다. 아범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왜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노년의 동반자를 이렇게 무참히 다루었을까요? 가여운 촛불은 농사일에 평생을 헌신한 이웃이자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크페이스는 그녀를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억압하는 짐으로 여긴 듯 했습니다. 법정에서는 그의 지적장애가 형량을 줄이는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계획적 범행이 아니며 순간의 분노가 폭발한 우발적 사건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그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그 형량이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 가족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보다 장애를 가진 아버지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앞섰던 겁니다. 아범은 화가 납니다. 정의는 어디에 있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이 사건은 사회 전반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범죄와 장애가 단순히 연결되는 편견이 생겨난 겁니다. 지적장애가 무섭다는 대중의 두려움은 또 다른 낙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장애와 범죄는 동등하지 않으며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의문을 제기합니다. 다크페이스는 과연 우발적이었을까? 아니면 그 속에 숨어있던 어두운 본능이 끝내 폭발한 걸까? 시신을 훼손하고 일부를 먹는 그 끔찍한 행위는 충동으로만 설명하기에는 지나치게 섬뜩했습니다. 끝없는 다크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아범은 울먹이며 말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책임을 드러냅니다. 방치된 분노, 무시된 위험 신호, 그리고 외면한 이웃의 고통. 가여운 촛불의 희생은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끝없는 다크를 막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건의 파장은 법정을 넘어 사회 전체로 번졌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편견은 더욱 커졌고, 혹시 우리 곁에도 또 다른 다크페이스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범죄와 장애는 같지 않다고, 섞어서는 안 된다고. 마을 주민들의 충격도 깊었습니다. 평생을 농사일로 지내온 가여운 촛불이 그렇게 무너진 사실에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좁은 골목길마다 울려 퍼지던 그녀의 인사는 이제 더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빈집 창문에는 바람만 스산하게 드나들며 끝없는 다크를 드리웠습니다. 아범은 잠시 눈을 감습니다. 인간이 가진 분노는 불씨와 같아서 방치하면 언제든 불길이 되어 터져나옵니다. 하지만 그 불길이 가족을 집어삼킬 거라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이웃들은 서로에게 묻습니다. 우린 도대체 뭘 놓친 걸까? 재판 기록에 따르면 다크페이스는 살해 전날에도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흔히 보던 모습이었기에 누구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무관심이 결국 한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빌미가 되었던 겁니다. 아범은 화가 납니다. 방심은 늘 비극을 부릅니다. 언론은 사건을 대대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른 대형 사건들에 가려졌고 지방의 비극은 금세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기록 속에 남아있는 그 끔찍한 행위들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차갑게 들려옵니다. 냉장고 속 얼어붙은 포대, 개 사육장에 남겨진 흔적. 끝없는 다크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두고 여전히 분석을 이어갑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이가 우발적 분노로 살인을 저지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신 훼손과 은닉, 식인까지 이어진 과정은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치밀했습니다. 단순한 우발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아범은 울먹이며 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건의 피해자는 오직 가여운 촛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평생을 가족과 마을을 위해 헌신했고 마지막 순간조차 남편을 말리려 애썼습니다. 그 절규는 끝내 바람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장면 하나는 지금도 귀에 맴돕니다. 엄마 냉장고에 있어 다크페이스가 아들에게 내뱉은 그 한마디는 차가운 공기를 찢어버린 비수 같았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던질 수 있는 가장 참혹한 언어. 그 말 속에서 끝없는 다크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담장에는 가여운 촛불을 기리는 국화가 놓였고 주민들은 고개를 떨구며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은 그 집 근처를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선명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각인되었습니다. 아범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끝없는 다크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바로 교훈입니다. 방치된 분노, 무시된 위험, 가려진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또 다른 가여운 촛불이 사라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상남도 작은 마을 방앗간에서 벌어진 비극입니다. 아범이 다크한 나이트메어로 초대하겠습니다. 나이트메어 시작하겠습니다. 평범한 하루였던 그날, 주민들은 이웃 할머니를 걱정하며 방앗간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발견된 건 부직포에 덮인 가여운 촛불의 시신이었습니다. 주변에는 검붉은 피가 넓게 번져 있었고 벽과 냉장고에도 얼룩이 퍼져 있었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 좁은 공간은 차갑고 눅눅한 공기로 가득 차 모두의 숨을 죄어왔습니다.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던 중 마당 우물에서 흉기가 발견됩니다. 망치와 시멘트 벽돌이었습니다. 범인은 이 도구들로 가여운 촛불을 공격했습니다. 그 무게감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죄로 변해 내려앉았습니다. 아범은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수사의 방향은 곧바로 이웃 주민 김모 씨로 향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문제 인물로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작은 범죄 전과가 무려 18건,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피해자 할머니는 그를 챙겨주던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연이 이제 비극으로 끝난 겁니다. 경찰은 김 씨 집을 수색했습니다. 마당에서는 불태운 흔적, 한쪽에는 다급히 빨래한 자국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신고 있던 운동화에서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감식 결과 피해자의 혈흔과 일치했습니다. 수사망은 빠르게 좁혀졌고 그는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아범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증거가 이렇게 분명한데도
사건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도 충격을 받아 시신을 확인하던 중 피가 묻었을 뿐이라고. 변명 같았지만 법정은 그의 주장을 끝내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은 운동화에 묻은 피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만약 부직포를 들추다 묻었다면 피가 길쭉한 모양으로 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의 운동화에는 원형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망치로 강하게 내리쳤을 때 생기는 흔적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반박도 나왔습니다. 만약 정말 범행을 저질렀다면 신발에는 더 많은 피가 묻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머리를 수차례 가격당했습니다. 그런데 몇 방울밖에 없다는 건 오히려 김 씨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법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상황을 뒤흔든 건 뜻밖의 증거였습니다. 마당에서 발견된 피 묻은 담배꽁초. DNA는 피해자의 큰아들과 일치했습니다. 순간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혹시 아들이 범인일까? 그러나 알리바이는 명확했습니다. 그는 범행 시각에 다른 지역에서 근무 중이었고 CCTV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아들의 담배꽁초는 단순 해프닝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머니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들이 피 묻은 채 담배를 피우다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사건의 무게는 다시 김 씨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법정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증거는 명확하지만 완전한 확신은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경찰은 다시 현장을 재조사했습니다. 방앗간 구석에서 새로운 신발이 발견된 겁니다. 피해자 할머니의 신발, 그리고 그 위엔 피가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뒤축은 구겨져 있었고 누군가 급하게 신었던 흔적이 보였습니다. 현장은 다시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범은 낮게 말합니다. 범인이 피해자의 신발을 갈아 신고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 후 현장을 정리하며 자기 신발로 갈아 신는 순간 몇 방울의 피가 튀었을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이라면 운동화에 적은 양의 혈흔이 묻은 것도 이해가 됩니다. 사건의 무게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이 신발은 뒤늦게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김 씨가 기소된 뒤였습니다. 절차상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었습니다. 경찰의 초동 수사가 허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범인의 흔적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져 버린 겁니다. 아범은 화가 납니다. 재판은 결국 증거 부족으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심원들도 판사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운동화에 묻은 혈은 하나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주민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술렁였습니다. 다크페이스는 어둠 속에서 웃고 있었을까요? 무죄 판결에도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속으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김 씨가 마을로 돌아오면 또 다른 불행이 닥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입구마다 CCTV를 달고 밤이면 서로 문단속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평화로운 마을의 공기는 이미 끝없는 다크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일 때 김 씨는 다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할머니를 찾아가 폭행한 겁니다. 그는 협박죄와 폭행죄로 다시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앗간 살인사건의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가여운 촛불의 죽음은 아직도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증거 부족, 주민들은 불안, 재판부는 원칙만을 남겼습니다. 그 사이에서 진실은 무너졌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어둠 속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마음속에는 불신과 공포가 남아 여전히 숨을 막고 있습니다. 아범은 깊은 숨을 내쉽니다. 두 사건 모두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쪽은 부부의 갈등, 다른 한쪽은 이웃의 불화. 하지만 작은 균열은 순식간에 비극이 되었고 결국 생명은 꺼져버렸습니다. 가여운 촛불들은 그렇게 끝없는 다크에 삼켜져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범죄의 그림자는 왜 평범한 삶의 틈을 파고드는 걸까요? 술, 분노, 방치, 무관심. 그 모든 것이 다크페이스를 불러내는 그림자였습니다. 방 안 가득 번진 어둠처럼 사람들 마음속에도 작은 다크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아,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 이 두 사건은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지켜보고 있을까요? 무심함이 또 다른 비극을 만들지 않을까요? 아범은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더 이상 가여운 촛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경찰들의 심정도 복잡했습니다. 초동 수사에서 놓친 증거가 재판의 향방을 바꿔버렸습니다. 이들은 뒤늦게 신발을 찾아내고 뒤늦게 혈흔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 스스로도 끝없는 다크에 갇힌 듯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유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잃었고 친척들은 설명할 수 없는 공포를 안게 되었습니다. 눈앞에서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심정은 가여운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촛불은 아직도 꺼지지 않은 눈물로 타오릅니다. 마을 주민들은 방앗간을 더 이상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우물 앞에서 들린다는 기묘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누군가의 발소리가, 누군가의 신음이 들린다는 말이었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 소문은 공포를 더 키웠습니다. 어둠은 더 짙어지고 마을은 고립된 섬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술에 취해 거리를 배회했고 시선은 불안정하게 흔들렸습니다. 다크페이스가 가면을 벗지 않고 돌아다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그림자를 피하려 애썼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마을 입구마다 CCTV를 달았습니다. 대문을 걸어 잠그는 건 이제 습관이 되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마을 전체가 끝없는 다크의 감옥에 갇힌 듯 했습니다. 아범은 말이 잠시 멈춥니다. 사건은 법적으로 종결되었지만 마음속 사건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였고 밤이면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정의는 어디로 갔을까요? 경찰의 허술한 수사와 법원의 판결은 그들의 삶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 허무함이 더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다르면서도 닮아 있었습니다. 한쪽은 남편이 아내를 향한 폭력으로, 다른 한쪽은 이웃의 갈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생명이 꺼지고 공동체가 무너졌습니다. 가여운 촛불은 어디서든 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아범은 청취자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은 안전할까요? 혹시 보이지 않는 그림자 속에 또 다른 다크페이스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방심한 순간 평범한 일상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가 이 사건에 담겨 있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건은 과거에 일어났지만 현재에도 그림자는 남아 있습니다.
냉장고 속 자루, 방앗간의 우물, 운동화에 남은 혈흔. 각각의 장면은 끝없는 다크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 기억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있는 순간 같은 비극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을 경고합니다.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 두 사건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군가의 무관심, 누군가의 방치가 다크페이스를 키웁니다. 그리고 가여운 촛불을 꺼뜨립니다. 아범의 목소리는 낮게 떨립니다. 이 경고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사건의 교훈은 분명했습니다. 작은 방심이 큰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경찰의 초동 수사에서 놓친 흔적들, 주민들의 무관심, 그리고 제도의 허점까지 모든 것이 모여 두 사건은 끔찍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끝없는 다크는 단순히 범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그림자였습니다. 아범은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가여운 촛불들은 자신이 원해서 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치된 불안과 무너진 안전 속에서 꺼져버린 불빛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불빛을 되살릴 수 없지만 기억할 수는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만이 다시는 같은 비극을 막는 방법입니다. 마을의 풍경은 변했습니다. 낡은 방앗간은 문이 닫혔고 농가의 창문에는 굳게 닫힌 철문이 달렸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줄어들었고 어른들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범죄는 단순히 피해자 한 명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가두었습니다. 그것이 두려운 진실이었습니다. 아범은 청취자에게 차갑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은 안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전은 스스로 지켜내야만 유지됩니다. 끝없는 다크를 외면하면 언젠가 우리 곁에도 다크페이스가 서 있을지 모릅니다. 경계심과 연대만이 촛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유족들은 여전히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부모를 잃은 자녀는 매일 밤 눈물을 흘렸고 가족을 잃은 형제는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보이지 않는 재판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내려진 판결보다 마음속의 판결은 훨씬 무거웠습니다. 가해자들에게 남은 것은 차갑게 닫힌 철창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철창은 결코 완전한 답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끝없는 다크처럼 사회에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아범은 숨을 고르며 말합니다. 죄의 그림자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 할 무게입니다. 두 사건은 모두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쪽은 부부 사이의 다툼, 다른 한쪽은 이웃 간의 갈등.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경계심을 잃었을 때 다크페이스는 드러났습니다. 그 평범함이 가장 큰 공포였습니다. 아범은 한숨을 내쉽니다. 이 이야기를 단순한 과거 사건으로만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자라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끝없는 다크를 직시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더 큰 나이트메어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간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화순의 농가, 하만의 방앗간, 그 자리에 여전히 남은 그림자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 그림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멀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끝났지만 두려움은 여전히 현재형이었습니다. 아범은 조용히 마무리합니다. 이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일어났지만 같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생명의 가치는 어떤 이유로도 꺼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 가여운 촛불을 지켜내는 것은 곧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 그 목소리는 얼어붙은 새벽 공기처럼 서늘하게 퍼져갑니다. 아범은 목소리를 낮춥니다. 사건이 끝났다고 해서 이야기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남겨진 질문은 여전히 공중에 떠 있습니다. 왜 막지 못했는가? 어떻게 놓쳤는가?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숙제였습니다. 끝없는 다크는 답을 기다리며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걸려있던 작은 달력, 주방에 남아있던 그릇 하나, 가여운 촛불들의 일상은 너무나 평범했지만 그것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잃고 나서야 깨닫는 사회, 그것이 참혹했습니다. 아범은 청취자에게 경고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길 때 작은 무관심이 커다란 재앙이 됩니다. 경찰의 늦은 대응, 주민들의 방관, 제도의 허점이 모두 모여 다크페이스의 범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끝없는 다크는 결코 혼자 자라지 않았습니다. 법정은 차갑고 절제된 언어로 사건을 다뤘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의 눈물은 그 어떤 판결문보다 무겁고 뜨거웠습니다. 판결은 숫자로 기록되지만 가여운 촛불들의 목숨은 숫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아범의 목소리는 한순간 떨립니다. 인간의 삶은 결코 교환할 수 없습니다. 경찰 기록 속에는 사진과 증거품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을 읽어 내려가면 거기엔 고통의 무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증거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절규였고 종이 위의 글자들은 끝없는 다크의 흔적이었습니다. 기록은 차갑지만 진실은 뜨거웠습니다. 아범은 중간 멘트를 꺼냅니다. 아,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 이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사건을 마주한 우리의 심장 고동이었습니다. 두 사건의 서늘함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귓가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또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작은 증거에 매달리다가 더 큰 진실을 놓쳤던 웃지 못할 현실, 그러나 씁쓸한 진실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을 기억하는 이웃들의 목소리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할머니였는데 라는 한숨, 왜 그랬을까? 라는 질문. 그들의 말은 공기처럼 남아 마을을 감쌌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끝없는 다크는 여전히 답을 거부했습니다. 아범은 청취자에게 다짐을 권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가여운 촛불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말해야 하고 다시는 같은 어둠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나이트메어는 이야기가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경고는 무시하면 현실이 됩니다. 이제 마무리로 향해 갑니다. 두 사건은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 일어났지만 결국 같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끝없는 다크는 언제든 우리 곁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다크를 멈출 수 있는 건 오직 우리뿐이라는 것. 아범의 목소리는 점점 느려지며 서늘한 울림을 남깁니다. 아범은 마지막으로 교훈을 꺼냅니다. 두 사건은 우리 사회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무관심과 방관, 제도의 빈틈이 쌓여 끔찍한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끝없는 다크는 외부에서 찾아온 괴물이 아니라 우리가 방치한 틈에서 자라난 그림자였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같은 어둠은 다시 자라납니다. 추모의 순간입니다. 아범은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가여운 촛불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웃음과 일상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아범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잠시 고개를 숙이고 그들의 이름 없는 빛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덕분에 이 어둠의 기록이 허공에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이트메어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경고입니다. 아범은 이 경고를 함께 지켜준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아범은 목소리를 낮추며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차갑게 스며드는 공기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지켜야 합니다. 어둠은 늘 가까이에 있고 다크페이스는 우리 방심을 노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으로, 연대로, 빛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끝없는 다크는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차가운 밤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가여운 촛불들의 숨결을 기억합니다. 끝없는 다크를 막아내야 하는 건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아범은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